저는 오늘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지려 합니다. 우리가 AI에 열광하는 동안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은 과연 어디에 돈을 묻고 있을까요?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는 각국의 대통령, 장관, 중앙은행 총재, 세계 최대 기관의 수장들이 모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ESG와 기후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회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갑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이 발표한 보고서의 전 세계 1위 위험은 AI가 아니었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기후변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쟁과 국가 간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세상이 위험하다는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월급, 자산가치, 노후 자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올해 발표한 2026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쉽게 말해서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참여자는 전 세계 130개국에서 모인 1,300명 이상의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단순한 경제학자나 교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움직이는 최상위 의사결정자들입니다. 그들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응답자의 절반, 즉 50%가 앞으로 2년을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기가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10년 뒤를 내다보는 응답에서는 그 비율이 57%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고작 1%에 불과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 100명 중 99명이 앞으로 험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꼽은 1순위가 바로 국가 간 경제 대립과 무력 충돌입니다. 응답자의 18%가 국가 간 경제 충돌을, 14%가 실제 전쟁 위험을 꼽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번 보고서에서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자산 거품 붕괴입니다. 무려 7계단이나 급상승했습니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AI에 너무 많은 돈이 몰렸는데 그게 실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엘리트들이 AI 거품에 대한 경고를 공식 문서에 담은 겁니다. 자, 그럼 전쟁 위험이 높아지면 우리 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는 하나의 원칙으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만들어라. 그래서 나이키는 베트남에서 신발을 만들고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을 조립했습니다. 값싸고 효율적인 세계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마스크 하나 못 구하고 자동차 반도체 하나 없어서 공장을 세웠던 기억하시죠? 그때 세계 각국은 깨달았습니다. 싸게 사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다툼이 더해지면서 이제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규칙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전쟁 경제학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번 전쟁 경제학 분석 영상에는 미처 다 담지 못한 상세 분석이 담긴 PDF 보고서를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배포해 드립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적이 언제든 공급을 끊을 수 있는 물건은 아무리 비싸도 내 편 나라에서 직접 만든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걸 프렌드 쇼링이라고 부릅니다. 친구 나라끼리만 공급망을 묶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서의 수입을 줄이고 베트남, 멕시코로 공급망을 옮겼습니다. 언론에서는 성공적인 탈중국화라고 보도했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미국이 수입을 늘린 바로 그 베트남과 멕시코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도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결국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과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서 그쪽을 거쳐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우회하고 있는 겁니다. 간판만 바꾼 거지 실제 공급망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진짜로 공급망을 바꾼 기업과 그냥 겉모습만 바꾼 기업, 앞으로 이 두 부류의 운명은 완전히 갈릴 것입니다. 전쟁 경제학의 가장 핵심적인 전쟁터가 있습니다. 총과 미사일이 아닌 광산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과 니켈입니다. 왜 이게 전쟁터냐고요? 간단합니다. AI 서버, 전기차, 로봇, 드론,
지금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모든 것의 동력원이 배터리이고 그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과 니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분석에 따르면 리튬 수요는 매년 25%씩, 니켈은 매년 7%부터 10%까지씩 증가합니다. 반면 공급은 극소수 나라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니켈의 경우 인도네시아 단 한 나라가 전 세계 매장량의 22%를 갖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오늘부터 니켈 수출 안 한다고 하면 전 세계 전기차 생산이 말 그대로 멈춥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이미 그 카드를 썼습니다. 2020년 인도네시아는 원석 형태의 니켈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장을 직접 지어라. 그게 싫으면 니켈은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세계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인도네시아의 니켈 관련 수출액이 2013년 60억 달러에서 2022년 300억 달러로 5배 폭증했습니다. 흙값에 팔리던 돌덩이가 전략 자산이 된 겁니다. 짐바브웨도 리튬 원석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 내 재련을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이 투자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앞으로 자원을 가진 나라와 기업이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됩니다. 배터리를 조립하는 회사보다 그 배터리에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에 목줄을 쥔 기업이 더 강력한 수익을 가져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돈이 몰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각국 정부가 반드시 돈을 써야 하는 곳입니다. 나토, 즉 북대서양 군사동맹 32개 나라가 올해 국방비 목표를 GDP의 5%로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나라 살림의 5%를 국방에만 쓰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입니다. 탱크와 전투기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전체 5% 중 1.5%는 사이버 보안, 군사 물류 기술, AI 전투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고정 배정됩니다. 왜냐고요? 요즘 전쟁은 총알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국의 전기망을 해킹해서 멈추고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위성통신을 차단하는 것이 현대전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드와 알고리즘이 대포만큼 중요한 무기가 됐습니다. 캐나다는 5년 안에 국방에 818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이 중에는 방산 관련 기업 지원에만 수십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이것이 투자자에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 기업에 투자하면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서 매출이 줍니다. 그런데 방위산업과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고객이 정부입니다. 국가 안보가 달린 일에는 경기 불황이 와도 예산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불안할수록 이 분야 예산은 더 늘어납니다. 글로벌 시장에는 이 흐름을 정확히 타는 투자 상품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로키드 마틴, RTX, GE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전통 방산 대기업들을 담은 ITA ETF는 현재 순자산 164억 달러 규모로 방산 분야 최대 펀드입니다. 전통 방산에 더해 드론, 위성, 사이버 보안까지 담은 FITE ETF는 미래형 방위 기술에 집중합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 펀드인 CIBR, 버그 같은 ETF들은 지정학 갈등이 심해질수록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보안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달드린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은 이미 AI 유토피아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다보스 1300령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기술 실패가 아니라 전쟁과 국가 간 충돌입니다. 그리고 AI 거품 붕괴 위험도 공식 경고 목록에 올랐습니다. 시장의 분위기와 엘리트들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면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둘째, 싸게 사는 시대는 끝났고 안전하게 갖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업을 고를 때 이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드느냐보다 공급망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봐야 합니다. 겉모습만 탈중국화한 기업과 진짜로 공급망을 재편한 기업의 운명은 앞으로 완전히 갈릴 것입니다. 셋째, 돈은 정부가 반드시 써야 하는 곳으로 먼저 흐릅니다. 방위산업과 사이버 보안은 더 이상 특수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예산이 강제로 늘어나는 구조적 성장 산업입니다. 대중이 AI 주식을 사고 있는 동안 스마트머니는 이미 이쪽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의 가장 위험한 투자자는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남들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먼저 들은 사람만이 다음 10년의 부를 가져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